위소보는 찻집에서 천자가 계시는 북경의 사정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터였고 마음속으로 여간 부러워하지 않았었다. 더군다나 자기가 사송을 죽였으니 관가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사송을 죽인 것을 모시팔에게 미룰 수도 있지만 만약 들통이 나면 큰일이니 역시 도망치는 게 상수라고 생각했다. 모형,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소? 하지만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줄 용기가 없을 거요. 모시팔은 자기의 간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했다. 그는 대뜸 소리쳤다. 빌어먹을 내 놈. 그는 후레자식이라는 욕을 하려고 했으나 방금 위소보가 당부하던 말을 생각하고 내뱉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내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있었던가? 어디 이야기해봐라. 반드시 응낙해 줄 테니까. 사내 대장부는 한번 뱉은 말은 다시 고치지 않는 법이요. 물론이지. 좋소. 그렇다면 나를 북경으로 데려가 주시오. 너도 북경으로 가겠다고? 뭐하러? 난 모형과 오배가 치고받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모시팔은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양주에서 북경까지는 천리도 넘어. 더군다나 이 몸은 천냥짜리 사나이로 수배 중인 영웅호걸이란 말씀이야. 나와 같이 다니다가는 너 역시 오래 살 수 없을걸? 위소보는 말했다. 꺼봐. 내 말이 맞지. 모형은 감히 응낙할 용기가 없는 거야. 내가 왜 너를 데려가지 못한단 말이냐?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지. 항상 실천이 문제라고. 난 너를 데리고 가기가 정말 싫단 말이다. 아, 그렇군. 너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난 가끔 가출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더욱 잘 대해주던데 뭐. 이 꼬마 녀석은 너무 잔꾀가 많아.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모형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은 오배를 이길 수 없으니까 창피해서 그러는 것이지. 모시팔은 누기충천에서 말했다. 내가 오배를 이기지 못한다고? 나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은 모형이 지는 꼴이 창피해서가 아니고 또 뭐야? 모형이 맞아서 벌벌 기며 큰 소리로 오배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제발 모시팔의 이개 같은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는 모습을 내가 보는 게 부끄러워서 못 데려가는 게 뻔해. 모시팔은 울화가 치밀어 버럭 고함을 치며 말 위에 위소보를 끌어올리며 외쳤다. 좋아, 널 데리고 가지. 누가 목숨을 구걸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내가 보지 않아도 뻔해. 목숨을 구걸할 사람은 모형이지 오배는 아닐걸? 모시팔은 왼손을 들어 그의 엉덩이를 매섭게 후려치며 호통을 내질렀다. 나는 먼저 내가 목숨을 구걸하도록 만들겠다. 위소보는 아파서 악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곧 낄낄 웃으며 말했다. 걔가 사람을 치는데 제법 아픈걸. 모시팔은 껄껄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하하하, 내 녀석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위소보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 늙은 거사. 나 역시 너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모시팔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북경에 데려가는 도중 너는 내 말 잘 듣고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된다. 쳇, 누가 까불었는지 모르겠네. 모형이야말로 감옥에서 나와 소금 장사를 죽이고 군관을 죽였으니 까분 것이 아니오. 정말 말로써는 너를 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고 해도 마. 모시팔은 위소보를 말 한 장에 단단히 앉힌 후 또 한 필의 말을 끌고 북경으로 향했다. 위소보는 한 번도 말을 타본 경험이 없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모시팔에게 등을 붙이고 앉았으니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오륙장 달렸을 때는 자신이 생겼다. 나는 저 말을 타고 갈게요. 말을 탈 줄 알면 타도 된다. 그러나 시험 삼아 타려면 아예 그만두는 것이 좋아. 까딱하면 발모가지가 부러져. 위소보는 호승심이 강한 편이라서 크게 소리쳤다. 나는 수십 번이나 말을 타본 적이 있다고.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그는 말등에서 뛰어내려 다른 말에 다가가 오른발로 등자를 밟고 훌쩍 말등으로 올랐다. 그런데 말을 올라타려면 반드시 먼저 왼발로 등자를 밟고 올라서야 했다. 그런데 오른발로 등자를 밟고 올라서게 되자 그의 얼굴은 말 엉덩이를 향하게 되었다. 모시팔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위소보가 탄 말에 고삐를 놓고 채찍을 들어 말 엉덩이를 힘껏 후려쳤다. 말은 길게 울며 달리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혼비백산해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말꼬리를 꽉 붙잡고 두 발로 말 한 장을 꽉 끼었다. 그리고 말 엉덩이에 고개를 쳐박았다. 귓가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쌩쌩 들려왔다. 그런데 몸이 점차 말 엉덩이 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그의 체구가 작아서 말의 꼬리를 잡게 되자 떨어지지는 않았다. 겁이 난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쿠, 빌어먹을, 모시팔. 빨리 말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당신 내 18대 조상이 당신을 불효막심하다고 욕을 할 거야. 아이쿠, 아이쿠. 말은 조금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때 오른쪽 갈림길에서 한 대의 노새가 끄는 수레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수레 뒤엔 한 필의 백마가 달리고 있었는데 말 위에는 27, 8세 되는 젊은이가 타고 있었다. 이 수레와 백마는 막 큰 길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역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위소보를 태운 말은 말과 수레를 향해 곧장 부딪히게 되었다. 수레를 모는 마부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미친 말이군. 그리고 재빨리 수레를 끌어 한옆으로 피했다. 말을 탄 사람이 말머리를 돌릴 때 위소보가 탄 말이 그의 옆을 스쳤다. 그 젊은이는 손을 뻗쳐 말머리를 잡았다. 그 말은 대단한 속력으로 달렸는데 그 젊은이의 팔힘은 대단한 것 같았다. 말은 단번에 걸음을 멈추면서 코로 흰 김을 내뿜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러자 수레 안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에요? 그 사내는 말했다. 곱비 풀린 말 한 필 위에 어린애가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위소보는 벌떡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물론 살아있지. 내가 죽을 리가 있겠소? 위소보는 그 순간 젊은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몸에는 푸른 장삼을 걸치고 있었고 모자 한쪽에는 배곡을 박아놓고 있었다. 옷차림으로 미루어 부잣집 자제 같았다. 위소보는 출신이 미천에서 돈 있는 사람의 자제를 가장 미워했다. 그는 땅바닥에 침을 내뱉으며 말했다. 빌어먹을. 천리마를 거꾸로 타고 한참 신이 나서 달려가는데 재수없게 막아서는 녀석 때문에 이 재미난 일도 못하게 되었군. 그는 허겁지겁 달려온 판이라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래서 말 엉덩이에 엎드려 크게 기침을 했다. 그렇게 되자 그 말은 볼기짝을 흔들거리며 왼쪽 뒷발을 한번 뒤로 걷어찼다. 위소보는 그만 엄마 하며 말 위에서 미끄러지게 되었으나 큰 소리는 여전했다. 아이쿠, 아이쿠. 그 젊은이는 처음 위소보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말에서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머리를 돌려 수레를 따라 떠나가고 말았다. 모시팔이 말을 달려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꼬마야, 떨어져 죽지는 않았니? 떨어져 죽다니. 말을 거꾸로 타고 재미나게 달리는데 어떤 망할 녀석이 길을 막지 않겠소? 그래서 우라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요. 그리고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리가 아파 풀썩 주저앉았다. 모시팔은 말을 몰아오더니 그의 뒷덜미를 잡고 말 위에 태웠다. 위소보는 이와 같이 쓴맛을 보게 되자 다시는 말을 타겠다고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30리쯤 가게 되었을 때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려고 했다. 마침 조그만 고을에 이르게 되었다. 모시팔은 천천히 말 위에서 내렸다. 그리고 위소보를 안아내린 후 어느 반점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다. 위소보는 기녀원에서 밥을 먹을 때 언제나 부엌 문턱에 걸터앉아 손님들이 먹다 남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밥 위에 얹어 먹곤 했었다. 반찬은 적지 않았으나
한 번도 남들처럼 탁자 옆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탁상 위에 차려져 있는 거칠게 만든 국수와 한쟁반의 계란볶음을 바라보며 모시팔이 자신을 대단한 친구로 여기는 줄 알고 속으로 여간 흐뭇하지 않았다. 그가 한 그릇의 국수를 먹었을 때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17, 8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왔다. 몸차림으로 보아 관가의 사람들 같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크게 놀라나지기 말했다. 관병이 아무래도 당신을 잡으러 온 것 같소. 빨리 도망칩시다. 모시팔은 코웃음 치더니 숟가락을 놓고 팔을 뻗쳐 칼자루를 쥐었다. 그러나 군병들은 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밥과 반찬을 달라고 소리소리 내질렀다. 조그만 반점이었으므로 별다른 음식이 없었다. 그저 간장에 절인 고기와 말린 물고기 그리고 소금에 절인 두부, 계란볶음이 고작이었다. 이때 군관의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닭튀김을 꺼내어 먹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운남에서 들을 때 강남은 좋은 곳이고 사람마다 몸에 걸치는 것은 비단이요 먹는 것은 산의 진미라고 하더니 먹는 것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곤명보단 못한 것 같군.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노형은 평서왕부에서 팔자 좋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강남이 운남보다 못하다고는 할 수 없지. 사실 왕부와 비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소?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고 했다. 모시팔은 생각했다. 이 개새끼들은 오삼계라는 간신의 부하들이군. 이때 얼굴이 누런 사람이 물었다. 황대인, 이번에 서울로 올라간다면 황상을 배울 수 있겠소? 그러자 얼굴이 희고 뚱뚱한 사람이 말했다. 나의 관직을 두고 말하면 황상을 배울 수는 없네. 하지만 우리 왕야의 체면을 보아서 어쩌면 폐하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 조정의 대관들은 우리 왕야께서 뽑으신 관원들에 대해서는 봐주시거든.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야 물론이지. 당금 세상에서 황제 폐하를 제외하고는 우리 왕야가 가장 높으시거든. 모시팔은 거칠게 말했다. 이봐 소보. 이 세상에서 가장 염치 없는 자가 누군지 아나? 위소보는 말했다. 물론 알지. 그야 후레자식이 아니겠소? 사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둘러댄 것이었다. 맞았어. 근데 그 후레자식이 누군지 아나? 모시팔은 탁자를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빌어먹을. 그 후레자식은 좋은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위소보 역시 탁자를 힘주어 탕 내려쳤다. 모시팔은 말했다. 내가 말해주지. 그 후레자식은 적을 애비로 모시는 매국노야. 우리 중원의 땅 좋은 강토를 두 손으로 오랑캐에게 팔아먹은 놈들이지. 여기까지 말하자 관가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온 얼굴에 노기를 띠고 있었다. 모시팔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매국노의 성은 오가지. 빌어먹을 이름은 석삼자의 개수나무 개자라는 오삼개라는 미친 녀석이지. 벼랑간 쨍그랑 하는 쇳소리가 나는 가운데 18명의 군관들이 모시팔을 향해 일제히 공격해왔다. 위소보는 재빨리 탁자 밑으로 숨었다. 우지끈, 뚝, 쨍그랑 하는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시팔은 칼을 휘두르며 상대방과 싸우기 시작했다. 위소보가 보니 모시팔은 다리의 상처 때문인지 우뚝 앉아서 싸우고 있었다. 위소보는 초조해졌다. 잠시 후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한 자루의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곧이어 누군가 길게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상대방은 인원수가 많았다. 위소보는 탁자 밑으로 다리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다리들의 발들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었다. 모시팔의 신발은 집신이었다. 이때 모시팔의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오삼개는 매국노 새끼야. 너희들은 작은 매국노들이고 내가 너희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는 한, 갑자기 그는 비명을 질렀다.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곧이어 한 사람이 벌렁 뒤로 쓰러졌는데
가슴팍에서는 피가 뭉글뭉글 흘러나왔다. 위소보는 팔을 뻗쳐서는 한 사람이 떨군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발을 향해 내려치자 그 사람의 발이 댕공 잘려나갔다. 그 사람은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벌렁 넘어졌다. 밖은 점점 어두워져서 누가 누구를 치는지 분간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다만 모시팔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위소보는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사람의 발을 잘랐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고 부르짖었다. 탁자 밑에, 탁자 밑에. 그리고 허리를 굽혀 살펴보려고 했다. 그 순간 모시팔의 칼이 그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그러자 그 사람의 수급이 잘려지며 위소보 앞으로 대구르르 굴러왔다. 바로 이때 위소보는 칼을 들어 또 한 사람의 다리를 잘랐다. 그 사람은 크게 부르짖더니 왼손으로 탁자를 넘어뜨렸다. 탁자 위에 음식들이 쏟아졌고 그 사람은 위소보의 머리를 치려고 했다. 모시팔이 칼을 들어막았다. 위소보는 뒹굴면서 사람들의 틈을 빠져나왔다. 다리에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 극도로 분노에 쫓아왔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리고 다시 하나의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사람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이놈, 냉큼 나오너라. 위소보가 말했다. 이거사, 내가 들어오너라. 그 사람은 극도로 분노해 탁자를 뒤집어 엎었다. 벼랑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가슴에 주먹을 맞았다. 바로 옆 탁자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주먹을 내지른 것이다. 주먹을 뻗은 그 사람은 탁자 위에 대젓가락을 한 움큼 쥐고 한 자루씩 던졌다. 그때마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가 터졌다. 모시팔을 포위 공격하던 그 사람들은 다투어 젓가락에 얻어맞았다. 그들은 눈을 꿰뚫리거나 뺨을 찔리는 상처를 입고 말았다. 한 사람이 외쳤다. 적들이 무섭다. 모두들 나가자. 그리고는 상처 입은 자들을 둘러매고 문 밖으로 나갔으며 곧이어 말발굽 소리가 났다. 위소보는 낄낄 웃으며 탁자 밑에서 기어나왔다.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모시팔은 다리를 절룩이며 탁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폭언을 하며 말했다. 귀하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모시팔은 중과부적으로 낭패를 당할 뻔했소이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길에서 말을 잡아주던 젊은이가 아닌가. 젊은이는 몸을 일으키더니 답례를 했다. 모 형은 몸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울분에 못 이겨 매국노를 통렬히 꾸짖더군요. 정말 우러러보는 마음이 절로 일어났소이다. 내가 한평생 가장 증오하는 자가 매국노 오삼계 이외다. 더군다나 그 앞잡이는 멀리 운남 땅에 있기 때문에 화풀이를 할 수가 없었소이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그의 졸개를 만나게 되어 통쾌히 무찔렀던 것이 왜다. 그런데 귀하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이곳은 사람이 많아서. 모 형, 우린 이대로 헤어졌다가 다음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탁자가에 있는 여자 손님을 부축했다. 그 여자 손님은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다. 모시팔은 약간 불쾌한 듯 말했다. 당신이 존성대명을 밝히지 않으니 이는 나를 업수히 여기는 게 아니오?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여자 손님을 부축해 모시팔의 곁을 지날 때 나직이 몇 마디 했다. 모시팔은 전신을 움찔했다. 즉시 얼굴에 공손한 표정을 띠고 허리를 굽혔다. 그렇군요. 모시팔은 오늘 정말 영웅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자 손님을 부축해 수레 위에 태웠다. 그리고 말을 몰아 그곳을 떠나갔다. 위소보는 모시팔이 처음에는 오만무례했다가 뒤에 공손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서 물었다. 그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놀라는 거요? 그 사람이라니. 너 말 조심해. 이때 반점의 주인과 손님들은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폈다. 온통 피가 묻어 있었고 탁자와 의자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모시팔이 말했다. 가자. 그리고는 탁자를 짚어가며 문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빗장을 빼어들고 지팡이 삼아짚고 문 밖으로 나가 말고삐를 들며 말했다. 먼저 말 안장을 꼭 잡고 먼저 왼발로 등자를 짚어라. 그런 후에 말 위에 오르는 것이다. 맞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본래 나는 말을 탈 줄 알았는데 몇 년 타지 않았더니 잊어버렸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모시팔은 웃으며 다른 한 필의 말 위로 올랐다. 그리고 위소보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천천히 북쪽으로 달리며 말했다. 내 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앞잡이들을 만나면 상대하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상처를 치료한 뒤 떠나야겠다. 위소보는 말했다. 조금 전 그 사람의 무공도 대단하던데? 젓가락을 던질 때마다 적중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치지 않았소? 모형, 내가 볼 때 모형은 그 사람만 못할 것 같아. 그야 물론이지. 그분은 운남모광부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이신데 어찌 놀랍지 않겠니? 그가 운남모광부의 사람이란 말이오? 나는 천지회의 진 총타주인 줄 알았지. 그래서 모형이 그렇게 놀라는 줄 알았어. 내가 놀라긴 언제 놀랐다고 그래? 꼬마 녀석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나는 모광부의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겸손해한 것뿐이란 말이다. 그런데 상대방은 조금도 겸손해하지 않던걸. 모형이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말하지 않고 헤어진 후 다음에 만나자고 하던데 뭘. 내가 모를 줄 알아? 모시팔이 말했다. 그 후에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그가 모광부의 사람인 줄 알겠어? 그가 모형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했지? 그는 자기가 운남모광부의 사람이며 성은 백씨라고 했어. 위소보는 말했다. 백씨라면 그저 공짜 밥을 빌어먹는 인가 보군. 어린 녀석이 자꾸 헛소리만 짓거릴 거야? 위소보가 말했다. 아니면 백수인가? 모형은 모광부 사람에게 쩔쩔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모형은 오배도 두렵지 않고 매국노 오삼개도 두렵지 않다면서 왜 모광부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그 사람들은 머리가 3개 달리고 팔이 6개 달렸소? 아, 알겠군. 모형은 그 사람의 젓가락에 2눈을 찔려 장님이 될까 두려운 것이겠지. 만약 운남 모광부의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조그만 녀석이 모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운남 모광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리 대단하다지. 너는 무리민이 아니니 이런 이야기해도 몰라. 빌어먹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난 조금도 부럽지 않아. 모시팔은 말했다. 강호에서 운남 모광부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이야. 더군다나 그들과 사귀는 것은 더욱 어려운 노릇이지. 그런데 오늘 오삼계의 졸개들과 싸우게 되었고 모광부의 사람들은 오삼계와는 원수지간이라서 자연 나를 도와준 것이야. 그런데 내 녀석은 비열한 수법만 배워왔으니 나까지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단 말이야. 위소보는 말했다. 에구, 쯔쯔쯔. 모광부 사람이 모형과 친구로 사귀지 않는 것을 어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요? 모시팔은 화가 나 말했다. 내가 탁자 밑으로 숨어 들어가 칼로 놈들의 발등이나 다리를 찔러댔잖아. 빌어먹을. 그게 무슨 무술이란 말이냐? 상대방은 영웅호걸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를 친구로 사귀려고 하겠어? 빌어먹을. 내가 몇 녀석의 발을 자르지 않았다면 모형의 목숨도 없어지고 말았을 텐데. 이제 와서 왜 나를 탓하고 그래? 모시팔은 운남 모광부에게 업수의 역임을 받은 것 같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모양이었다. 너를 데리고 오지 않는 건데. 너는 석회를 눈에 뿌리는 그런 비열한 짓거리만 곧잘 하는데 그건 강호의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짓이다.
몽약을 탄다거나 정신을 잃게 하는 향을 태우는 것보다 더 못난 짓이란 말이다. 사송에게 죽을지언정 그런 비열한 수단에 목숨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다. 빌어먹을 내 녀석을 쳐다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군. 위소보는 그제야 석회를 눈에 뿌려댄다는 것은 비열한 짓으로 영웅호걸이 할 짓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금 전 탁자 밑으로 들어가 발과 다리를 찍어댔으니 그것도 결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모시파를 바라보자 수치가 분노로 바뀌어 매섭게 말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석회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뭐가 비열하단 말이야? 만약 내가 그와 같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귀신이 되었을걸? 당신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었지. 그런데 그들이 당신의 허벅지를 치는 것이나 내가 다리를 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지? 나를 북경으로 데리고 가기 싫으면 서로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야. 만나게 되어도 서로 모르는 것으로 하자고. 모시팔은 위소보가 피에 물든 옷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자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위소보가 자기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었는데 차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했다. 좋아. 너를 북경까지 데려가는 대신 3가지 일은 꼭 지켜야 한다. 위소보는 기뻐 말했다. 3가지 일쯤 지키는 일이 뭐 어렵겠소? 첫째, 쓸데없는 시비를 일으키거나 함부로 욕을 하지 말 것. 그거야 뭐 쉬운 일이지. 입을 꼭 다물면 되는걸.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면 어떻게 하지? 어떤 놈이 너 같은 꼬마 녀석에게 시비를 걸겠니? 2번째, 상대방과 싸울 때 입으로 사람을 물거나 석회를 남의 눈에 뿌리지 말 것. 땅바닥에 뒹굴거나 탁자 밑에 숨어서 남의 발등이나 찍고. 사타구니로 들어가 상대방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지 말 것. 그리고 지게 되었을 때 크게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쓰러져서는 사지를 버둥거리지 말 것. 이 가운데서 어느 한 가지라도 쓰면 안 돼. 그런 짓은 남에게 멸시를 받는 짓이고 결코 영웅호걸이 할 일이 못 되니까. 위소보가 말했다. 남에게 매를 맞고도 손을 쓰지 말라는 것이요? 손을 쓰려면 진짜 무공으로 겨뤄야 돼. 건달이 쓰는 수법을 쓰게 된다면 상대방의 비웃음을 사게 돼. 내가 기녀원에서 함부로 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날 따라 강호에 다닐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무공 실력으로 하라지만 나 같은 어린애가 무공을 알아야 말이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모시팔은 다시 말했다. 무공이란 배워야 해. 누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운 사람이 있겠니? 너는 나이도 어리니까 지금부터 배운다면 늦지는 않아. 내가 절을 하고 나를 삽으로 맞아들이면 너를 제자로 맞아주지. 나는 강호를 떠돌아다니느라 한 곳에서 조용히 살아보지 못했어. 물론 제자를 거둔 적도 없지. 너를 제자로 삼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땀을 흘리며 무공을 연마한다면 장래에 훌륭한 무예를 연성할 수 있을 거야. 말을 마친 그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위소보를 응시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안 돼. 나는 모형과 같은 학렬의 친구가 아니오. 그런데 모형을 삽으로 모시면 내 학렬이 한 단계 낮춰질 게 아니오. 빌어먹을. 모형은 정말 염치가 없군. 모시팔은 화가 났다. 강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삽으로 모시려고 했는지 모른다.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그 위대한 오호단문도법. 강호의 청춘 남녀들이 1초라도 배우고 싶어 침을 흘리는 영광의 도법이 아닌가. 오늘 위소보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은덕을 생각하여 큰 마음을 먹고 무공을 전수하려고 한 것인데 위소보는 대뜸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모시팔의 자존심이 종이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위소보를 때리려고 높이 손을 쳐들었다. 그러나 손을 쳐들었을 뿐 끝내 내려치지 못하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너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기회는 만나기 어려워. 앞으로는 부탁을 해도 너를 거두어들이지 않을 거다.
내가 잘난 구석이 어디 있다고 배짱을 부리는 거지. 참,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후에 모형이 나를 제자로 삼으려 해도 내가 응하지 않을걸. 모형의 제자가 되면 무슨 분부든지 따라야 하는데 제기랄. 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지. 난 배우지 않겠어. 모시팔은 울화가 치밀어 말했다. 좋다. 배우기 싫으면 그만둬라. 앞으로 적에게 붙잡혔을 때 내가 구해줄 줄 아니? 그땐 이미 늦을걸. 후회 같은 건 안 해. 설사 모형에게 배운데도 뭐 대단할 게 있어. 모형은 흑룡편에게 잡혀서는 꼼짝도 못하지. 거기다가 운남목씨 집안에서 밥이나 축내는 녀석을 만나서는 비굴하게 아첨을 하면서 사귀려 들었지만 상대방은 모형을 아랑곳하지 않았잖아. 난 무공이 모형만 못하지만 비굴하게. 모시팔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철석하고 그의 주둥이를 후려쳤다. 하지만 위소보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오히려 껄껄 소리를 내서 웃었다. 하하하. 내가 모형의 속셈을 폭로했으니 창피하겠지. 모형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자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것이지. 모시팔은 이 꼬마 녀석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욕을 해도 때려도 안 되는 녀석이었다. 본래 그는 성질이 급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으나 지금은 치미는 울화를 꾹꾹 눌렀다. 모시팔은 씩씩거리며 위소보의 말고삐를 놓고 말했다. 마라 마라. 그 녀석을 땅바닥에 팽개쳐버려라. 그는 위소보에게 3가지 주의를 주려고 했다. 그런데 2번째 주의를 주기도 전에 일이 틀어져 버리자 그만 3번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위소보는 재빨리 말고삐를 잡았다. 그 말은 순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결코 그를 떨구려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후 강호를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틈틈이 칼 쓰는 법을 훔쳐 배울 테야. 내가 눈이 없어 못 보나? 난 당신의 무공을 배울 뿐 아니라 적들의 무공도 함께 배울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의 무공을 함께 배운다면 자연히 당신보다 더 나아질 것이 아니겠어? 빌어먹을. 지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밥을 빌어먹는다는 녀석이 젓가락을 던지는 재간은 대단하더군. 만약 그 녀석이 나에게 절을 하며 자기의 재간을 배워달라고 한다면 거절하기가 곤란했을 거야. 빌어먹을. 그 녀석은 어째서 절을 하며 무공을 배워달라고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쳇 하고 웃었다. 모시팔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뭐가 우스우냐? 위소보가 말했다. 나는 모광부의 밥을 빌어먹는 녀석을 생각하고 있었어. 누가 밥을 빌어먹는다는 거야? 그의 성이 백씨라며. 모시팔은 말했다. 성이 백씨면 백씨지 어째서 백씨가 밥을 빌어먹는다는 거야? 그 백씨는 운남 모광부에서 대단한 존재야. 유씨, 백씨, 방씨, 소씨는 운남 모광부의 4대 가장이란 말이야. 위소보가 말했다. 유씨는 뭐고 4대장은 또 뭐야? 그리고 모광부는 또 무슨 물건이지? 너 고분고분하게 말하지 못해? 강호에서 모광부를 입에 올릴 때는 누구나 오체투지를 한단 말이야. 물건이라니. 위소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시팔은 다시 말을 이었다. 과거 명태조께서 군사를 일으켜 원나라와 싸울 때 모광야 모경은 큰 공을 세웠으며 운남을 평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명태조께서는 목씨 집안으로 하여금 영원히 운남을 지키도록 했으며 후에는 왕으로 봉해 자손 대대로 그 직위를 이어받도록 했지. 위소보는 말 한 장을 툭 치며 말했다. 알고 보니 운남 모광부라는 것은 바로 모경 모광야의 집안을 말하는 것이었군. 진작 모광야의 집안이라고 했으면 내가 알았을 것이 아니겠소? 그 모광야는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 되었으니 겁낼 필요 없다고요. 모시팔이 말했다. 수백 년이라니 무슨 말이냐? 터무니없는 소리. 강호인들이 모광부의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은 결코 모경 모광야뿐 아니라 바로 그의 자손인 목천파 때문이야.
명나라 말에 황제인 개왕이 운남으로 도망치게 되었을 때 금국공 목천파는 맞아 이제 생각이 났는데 금국공은 충성으로 주인, 즉 임금을 보호하려 했던 거야. 그런데 오삼계라는 그 매국노가 운남으로 쳐들어오게 되자 금국공은 개왕을 모시고서 면전으로 따라가게 되었지. 면전에 나쁜 사람들이 개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목천파는 군주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야. 이렇듯 충의를 지킨 영웅호걸은 정말 보기 힘들지. 아, 그 목천파라는 나으리가 알고 보니 영렬전에 나오는 모경의 자손이었군. 모광야로 말하자면 용감하기 짝이 없었으며 태조 황제가 사랑하는 장수였어. 그건 나도 알 만큼은 안단 말이야. 그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영렬전을 여러 번 읽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따라서 서달, 상우춘, 호대해, 모경 등과 같은 대장의 이름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모광부 바로 모경, 모광야 집안인 것을 알았다면 그 밥을 빌어먹는 친구에게 그래도 조금은 공손이 대했을 텐데. 유씨, 백씨, 소씨, 방씨 사대 가장은 또 어떤 사람이야? 모시팔은 말했다. 유, 백, 방, 소 네 집안은 언제나 모광부의 가장이었지. 그 조상들은 모광야를 따라 운남을 정복했다. 그리고 천파공으로 말하면 개왕을 모시고 면전으로 달아나게 되었을 때 사대 가장의 후손들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지. 다만 나이 어린 자제들만 도망쳐 나왔단 말이야. 내가 그 백씨 영웅을 보고 겸손하게 대한 것은 첫째로 그가 나를 도와 매국노의 앞잡이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고 위소보가 말했다. 나 역시 모형을 도와 그 매국노를 물리쳤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공손히 대하지 않았소? 모시팔은 그를 매섭게 한번 노려본 후에 말을 이었다. 둘째로 그는 충신의 후손으로 강호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지. 만약 운남목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된다면 천하만인의 욕을 얻어먹게 되지. 그러니까 너를 그와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맞아. 강호에서 충신의 후예에게 겸손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내 입에서 처음으로 옳은 말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난 언제쯤이나 모형의 옳은 말을 듣게 될지 모르겠군. 모광야가 동각을 타고 강을 건너고 불화살로 코끼리를 쏘았는데 누가 그분 같은 대영웅을 존경하지 않겠소? 모형이 두 말을 한다는 것은 잔소리만 될 뿐이야. 모시팔은 물었다. 동각으로 강을 건너고 불화살로 코끼리를 쏘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야? 위소보는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모형은 모광부에게 아첨만 할 줄 알았지 모광야가 얼마나 큰 영웅인지는 모르고 있었군. 모형은 모광야가 태조 황제와 어떤 관계인지 알기나 해? 모광야는 태조 황제의 아래 있는 대장이지. 그걸 누가 모를까봐? 쳇, 대장, 물론 대장이지. 누가 무명소졸이라고 했나? 잘 들으라고. 태조의 아래로는 모두 6분의 왕이 있었지. 바로 서달서 왕야와 상우춘 상왕야는 모형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나머지 4명은 누구인지 알아? 모시팔은 강호를 집 삼아 떠돌아다니는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명조를 건국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서달과 상우춘의 이름은 물론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슨 왕에 속하며 나머지 4왕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양주 찻집에서 영렬전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들었던 터라 거기에 관해서는 훤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명나라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심은 명나라 쪽으로 쏠리고 있었던 만큼 공연히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일으키자는 말은 못했어도 오랑캐를 몰아낸 영렬전 이야기는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명태조가 나라를 세우게 될 때 가장 힘든 싸움은 파양호의 대전투였다. 찻집의 손님들이 가장 흥미있게 듣는 것은 몽고의 오랑캐를 어떻게 국외로 쫓았으며 어떻게 오랑캐들을 황급히 도망치게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였다. 따라서 한민족의 군사들이 크게 이기고 오랑캐가 크게 지는 대목에 이르게 되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곤 했다.
명나라의 개국 공신들 가운데 서달과 상우춘, 모경 세 사람은 청중들로부터 가장 숭배를 받았다. 이야기꾼은 세 사람이 어떻게 오랑캐를 물리쳤는가에 대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모조리 보태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중들은 흥미진진하게 듣곤 했다.